자, 거기에 527페이지에 해야 되겠지만 526페이지 경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장자 범행이 이 말씀하신 걸 듣고 개송을 말하였다. 명상과, 이런 명자 모양상이에요. 명상과 분별하는 일 및 법이 세 가지가 되고 진여와 바르고 묘한 지혜는 지역과 더불어 다섯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 법은 단견과 삼견에 얽매여 생멸의 길에 들어가니 단멸되는 것이지 항상 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께서 말씀하신 공의 법은 단견과 삼견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럼 전체 이제 두 부분, 하나는 단견과 삼견에 떨어지는 걸 얘기하고 하나는 단견상이 멀리 떠난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상과 분별사 및 법역하는 거는 이거는 이 단견과 삼견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고, 진여와 정묘지는 바로 이 공의 법이라서 단견과 삼견이 멀리 떠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단견이라 하는 거는 이제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견해예요. 사라지면 다시는 생기는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견은 죽음이 없는, 항상 하다는 견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있음과 없음을 근거로 해요. 단견은 아무것도 없는 물을 근거해가지고 단견을 걸고, 삼견은 항상 하다는 견해, 있음을 근거로 해서 삼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실은 뭐냐 이러면 공의 법. 공은 단견도 아니고 삼견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논한 부. 원효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아래는 둘째 장자가 부연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 중의 8개송에 곧 3가지 뜻이 있으니 처음의 2개송 반은 부처님이 가르침의 의미를 판별하는 것이고 나머지 5개송은 두변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는 것이며 마지막에 2구절은 둘이 없음의 관을 나타낸 것이다. 처음 가운데 2부분이 있으니 앞의 2개송은 2변에 떨어지는 가르침을 설명하였고 뒤의 2구절은 2변을 벗어나는 가르침을 나타내었다. 처음 가운데 명상이라고 한 것은 이름 명가 구절 구자죠. 글자 자. 이름 명가 구절 구자와 글자 자를 말하니 구절 구자는 이름으로 이루은 것이고 글자 자는 명이 의지하는 것으로 모두 능히 표하는 이름인데 합하여 명상이라고 하였다. 요즘 말하면 이게 뭔가 하면은 결국 명칭과 은설로 이루어진 걸 얘기하죠. 명칭과 은설은 진실을 얘기를 못해요. 항상 왜곡과 착각과 환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견과 삼견에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일이라고 한 것은 모두 유루, 마음이 새는 걸 유루로 그래요. 이 유루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있을 유자 셀 유를 쓰기 때문에 이 유루를 그래요. 번뇌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눈으로 대상을 보면은 눈구멍을 통해서 번뇌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면은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잖아요. 귓구멍을 통해서 마음이 소리를 따라 흘러나가는 거예요. 유루의 흐름이 있다. 유루라. 자, 향기라도 냄새 맡아 하면은 그냥 콧구멍을 통해서 마음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차 맛이 좋다고 막 하면은 이 혀를 통해서 마음이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하죠. 눈구멍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마음은 좋은 것이 있고 하면은 그놈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도자기, 자동차,
노트북,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 이런 정도이죠. 귓구멍을 통해 흘러나가는 마음은 대체 음악을 듣는 것,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음악을 듣는 것과 관련이, 콧구멍은 향기하고 관련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향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호감을 갖기도 하고 반감을 갖기도 하고 그러고, 전 세계의 그 향수 회사는 대부분 유럽에 있어요. 유럽에 있는데 유럽에는 이 향수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19세기만 하더라도 그네들은 전혀 그냥 몸을 씻지 않는 그런 상태에 가지고, 그게 아마 17세기부터인지 하여튼 안 씻어요. 씻으면은 일찍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9세기 초반까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루이 16세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운동하고 나면 몸에 꼬리꼬리한 냄새 나는 거 그냥 옷 벗어버려 쇼 갈아입고 향수를 뿌리대고 이런 거죠. 그게 없어진 게 미국의 호텔 문화, 호텔에는 이제 샤워하는 문화가 들어서 이것이 다시 유럽으로 오물해가지고 그게 이제 종식돼요. 그렇기 때문에 향수가 발달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향수를 많이 안 써요. 몸에 냄새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이야기하자면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 사람들은 잘 안 씻는 경향이 있는데, 몸에 냄새도 별로 안 나는 한국 사람들은 고려시대 때문에 하루 2차례씩 샤워하고 그랬다는 기록이야. 고려시대 때만 해도. 근데 하여튼 이 한민족들은 그냥 옛날보다 깨끗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중국 사람 하도 더럽게 사니까 뗀놈이라고 욕을 하고 그랬어. 하여튼 별난 민족이야. 근데 향수만 모아두는 것도 있죠. 요즘은 향기 치료까지 하잖아요. 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는 음식을 차려놨는데 이 살인자가 그 음식 맛이 올려가지고 된장국인가 봐. 먹다 보면 형사도 붙들어 들어간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맛이 홀려가지고 벌써 매덕을 그냥 탕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맛이 홀려가지고. 그게 이제 바로 착각이 입으로 들어가는 착각입니다. 매덕이 된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차 맛이 홀려가지고 아파트 집을 팔고 부산에는 어떤 집을 팔고 팔아가지고 어마무시한 차를 사서 챙겨놓고 마신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대만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1년 내내 돈을 벌여가지고 차밭을 사요.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차밭을 사가 차를 다 제조해가지고 집에 막 쌓아놓고 1년 내내 차 마시면 노는 거야. 야야, 차 좀 달라, 너 마늘 좀 달라 이러면 안 줘. 와서 먹어요. 이렇게. 대만 사람이 차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고는 이제 1년 내내 차 먹고 놀다 차가 다 떨어지면은 다시 1년 동안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 벌면 또 차 사.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치과 의사인데 그만 차 맛이 올려가지고 그냥 치과 문을 닫아버려 찻집을 계약을 하고, 부인과 딸은 애도록 차 장사한다고 제가 빠지는 본인 차 마시고 놀고 있는 그런 얘기 내 들은 적 있어요. 의사인데, 치과 의사인데. 그래서 이게 맛으로 이게 마음이 흘러가고, 소리로 흘러가고, 모양의 색깔로 흘러나가고, 냄새로 흘러가고, 접된 촉각에, 이런 게 이제 또 흘러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루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예. 그래, 유루의 마음과 마음의 법의 일이다, 이랬어요. 분별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이제 흐름이죠. 예, 유루, 이 마음이 바꿔서 흘러가는 마음과 심법의 일이다. 심법은 심소유법이라 해가지고 심은 심함을 얘기하고 심법은 심소유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은 전체 의식이고 심법은 부분 의식이에요. 부분으로 인식하는 의식이에요.
일이다 이죠. 및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두 가지 명상과 분별사를 제외한 모든 법의 모습으로서 명구에 의하여, 중요한 명구죠. 명구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과 분별에 의하여 반영되는 것이니, 자, 명구는 명칭과 구절이죠. 자, 10가지 색처와 법처 중의 색, 불상 등의 모든 법상을 말합니다. 예, 이 세 가지는 한 종류로서, 한 종류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명구와 분별에 이제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종류로서 잡념의 상을 밝힌 것이다. 잡되고 물든 상을 밝힌다. 왜냐하면은 이 마음이 흘러가는 마음은 항상 대상에 물이 들어요. 대상에 물이 들기 때문에 잡념이 모습을 밝힌 것이다. 그래서 별도로 세 가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진여라고 한 것은 바른 지혜의 경계고, 정묘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르고 묘한 지혜라고 한 것은 근본지와 후독지의 두 가지 지혜다. 자, 근본지는 뭔가 하면은 주객이 없고, 부처 중생이 평등한 경지, 법계가 하나인 경지를 근본지의 경지다. 근본지를 얻었다 하는 깨달았다, 이런 소리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 근본지는 견도에서 오는 겁니다. 견도. 자, 후독지는 수도에서 오는 거예요. 수도. 이건 수도입니다. 수도. 후독진 뒤에 얻는 지혜는 중생들 근기를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주는, 중생 구제하는 지혜를 후독지라고 해요. 자, 근본지와 후독지 두 가지 지혜가 바로 정묘지다, 이런 얘기예요. 저것가라고 한 것은 앞의 세 가지, 앞의 명상, 분별사 및 법, 이 세 가지와 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와 저 세 가지가 합쳐서 오사라고 합니다. 오사를 이룬다. 자, 우리가 앞에 법처주의 색불상응법이라는 말이 있었죠. 영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색불상응, 서로 응하지 않는 걸 불상응이고요. 자, 색불상응은 법처의 색불상응입니다. 거기에 529페이지 보면은 법처 중의 색불상응이라는 말이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앞에 10가지 색처는 아니비설 신이 5근과 색성형 미촉형의 5경을 말하면 다 색처라고 하는 거죠. 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법처 중에 색불상응법은 뭐냐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유식종에서 색법 중에 법체에 포함되는 색을 말합니다. 법처는 제6의식의 소연을 말합니다. 소연은 바로 의식의 대상을 소연이라고 해요. 소연을 말하면 여기에는 극락색, 극히 아주 간략한 색, 극형색, 극히 먼 색, 이런 뜻이에요. 소수인색, 그러니까 소수인색이군요. 강가에 이끌리는 색, 변기 속의 색, 둘의 이하에서 일어난 반색, 정자재 소생색 하는 것, 선정에서 자제하면 하여 이르는 색, 5가지가 있다. 정은 선정을 얘기합니다. 색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관념상의 가짜로 성립된 것일 뿐 유부종이 있다고 하는 북파의 종파종 의 실체가 있는 색법으로서 무표색과는 다르다. 자, 무표색은 뭘 얘기하냐? 표시할 수 없는 색을 무표색이라고 해요. 무표색 중에 대표적인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향기, 소리, 이런 거는 표시할 수 없는 색이에요. 그는 색하고 다르다 말이에요. 자, 극히 이제
간략한 색, 오근과 오경과, 오근은 이제, 근을 이제 감각기관을 얘기해. 5개의 감각기관. 오경은 5개의 관찰 대상이죠. 인식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주관과 객관. 오근은 주관, 오경은 객관.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오근과 오경과 4대 종가, 4대는 지수호풍 4대의 종가, 법처, 실색, 즉 정과의 실색의 극미를 말한다. 이것도 여기 정과라 하니까 선정의 결과로서의 색을, 물질적인 색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법처 실색이네요. 법차라는 법은 개념적인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 실제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색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은 아니라는 얘기죠. 유부종의 극미는 실체가 있는 법이지만 유식종에서의 극미는 즉 극락색은 관념상의 가립이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유부종은 서일체 유부를 얘기를 해요. 서일체 유부에서 실체가 있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자 같은 거, 극미라고 그러죠. 원자 같은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유식적인 극미라고 하는 관념상에서 가짜로 세워진 것이다. 진짜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설명해 드릴게요. 디그나가라는 진나보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서일체 유부에서 주장하는 걸 비판하는데, 극미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극미가 7개가 모이면 하나의 어떤 형태를 이룬다고 막 주장하지만, 극미 자체가 눈을 볼 수 없다. 그렇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7개가 아니라 수천 개가 모여도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것이니까. 그게 어떻게 실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래서 설치 유비 주장하는 한 칼을 말려버려. 그러면은 그런 가립된 색일 뿐이다. 가짜 씌워진 색이다. 극미라 하는 거. 그래서 이 가립이란 말이지. 눈을 볼 수 없는 게 수천 개가 모여도 안 보인다 이게. 그건 어떤 넓이와 부피를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걸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설치 유부에서 삼세시유라는 말이 있어요. 삼세시유. 과거 이제 미래는 실제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건 빛이 빛. 요거는 이제 필름이. 자, 필름이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 그죠? 이 필름이 돌아가는데, 하나는 과거락 하는 필름이고요. 요거는 미래락 하는 필름. 과거에 있어? 그럼 요거는 현재가 있었죠. 과거, 현재가 미래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과거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럼 이 나타나는 스크린은 여기는 이제 4분. 같이.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현재잖아요? 빛이 보면 현재잖아요? 현재인데,
과거가, 과거가 있다, 유가 있고, 미래가 있어야만 현재도 있다. 이런. 현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인데 미래가 지우다. 이 스피치 유고정에서 하는 주장입니다. 이 그림은. 그러면 이건 허구다고 보는 건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러면 그림을 또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아니, 너무 크게 그렸어. 여기, 빛체가 이렇게. 3세 시류. 자, 이게 뭐냐면, 요건 눈이에요. 요거는 마음이고, 눈이 사물을 보면은, 요 사물이 짠 하고 똑같은 사물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유시에서 얘기하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실제 눈으로 이 사물을 보는 것 같아도 못 본다. 이게 1찰나, 2찰나, 3찰나, 4찰나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놈은 모양 없어. 색깔 없다. 그런데 눈으로 보면 사물 똑같은 거 여기에 탁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 뒤에서 요걸 딱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 부분을 견분이라고 해요. 요거 보여주는 거는 상분이라고 해요. 보여지는 부분, 분자, 부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사물을 보면서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시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내 삶 매 순간 찰나찰나 변하기 때문에 사물을 우리 인식 못해요. 경양부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자, 이거요. 일주일 전에 또 봤어요. 지금도 똑같이 보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계속 찰나찰나 변하는 건데 왜 이게 눈에 보이느냐 하면은 놀랍게도 요걸 보고 있는 거죠. 마음 안에 벌써 이미지를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표상하는 거하고 바깥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게 동일시에 하는데 이건 잘못됐대. 그럼 뭐가? 유사성을 얘기합니다. 비슷하게 닮았지만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찾자를 보고 요걸 보고 있지 요걸 보는 게 아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거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예요. 과거, 미래 다 가짜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인식논리학에서는, 인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인명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가 이걸 대상이다고 인식을 하려 그러면은, 두 가지 조건. 하나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 또 하나는, 상을 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모양상이죠. 상을 주. 실체,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그걸 대상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대상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냐? 여기 실체라 하는 게 뭐냐면 원자 같은 거예요. 원자. 그러니까 아주 미시한 알갱이 같은 게 있어요.
그 유식에서는 이거 불가능한, 이건 모양이 없다. 이 모양이 없는 이놈이, 이게 대상의 원인이 된다고 하지만, 모양이 없는데 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나? 하는. 그렇지만 또 주장을 하지. 아니야. 봐라. 상을 주잖아, 상을. 모양. 그 대상의 컵이라 하는 상이 요 있는 거는 상을 우리 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 상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상을 던져주잖아. 상을 던져주니까 실체가 있는 거지. 실체론자는 그렇게 주장한 거야.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유명에서는, 무슨 소리야. 실체가 있다 하는데, 이 실체는 원자를,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금리죠, 금리. 금리, 지극히 미시한 걸. 금리를 이야기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사실이에요. 금리는 눈으로 볼 수 없다. 눈으로 볼 수 없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모양이 있는 거죠. 모양이. 자, 모양이 없는 것이 어떻게 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는, 못 된다. 당신이 상을 준다고, 여기에 모양이 있으면 상을 줄 수 있는데, 이 금리는 모양이 없으니까, 시체가 부정되고, 상을 주는 것도 부정이 된다. 그러면 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부정이 된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 첫 번째, 금리니까, 미시한 문제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상을 보지 않느냐. 이걸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 실체론자. 그러니까, 이걸 듣는 거지. 당신들이 실체가 있다고 하는 이놈은 매 순간 차례차례 변화하기 때문에 모양과 색깔이 없고, 만의 대상의 방향에서 나타난 요 놈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밖에 있는 대상하고 안에 있는 대상은 이건 이제 이상이라는 두 가지 상. 이상성이라는 말을 쓰죠. 주관, 객관을 얘기를 하는데,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상성이에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요거하고 요걸 얘기해요. 견분상이 있고, 상분에도 상이 있고, 요 두 가지 상을 이상성이라고 해요. 요거는 아니다. 내숭한 변화는 무슨 모양 있고 색깔이 있느냐. 그럼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가 하면은, 파장이 있잖아요. 이게 전자기파예요, 파장이. 400에서 700 나노 밑에 파장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사물에다 빛을 쫙 쏘면은, 여기에 빛이 탁 부딪히면서, 여기 입자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입자가 탁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시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뭔가 하면, 이는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얘기해요. 입자이면서 파동의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입자의 파동이 이놈이 파장이 눈으로 들어오면은 긴 파장, 중간 파장, 짧은 파장으로 인식해서 짧은 것은 파란색으로, 중간 것은 녹색으로, 긴 것은 빨간색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여기에 눈에는 빛을 수용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쫙 받아 들어가 3번색을 갖다 더하고 빼기 수많은 색깔을 인식한다. 그 색이 진짜 원자의 세계, 분자의 세계, 미립자의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이론이 맞는 것이죠.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는 것이지. 그 사물이라 하는 게 저 사물의 실체라 해야 되고, 그리고 인식이 그 대상의 모양을 투여해 줄 수 될 때 그걸 대상이라고 인식을 한다고 할 때 맞느냐 이러면 틀렸다. 밖에 대상은 존재 안 하고 결국 내 마음에 있는 대상을 내가 인식합니다. 내 안에서 주관 객관의 상태에서
인식하는 거, 십지 밖을 대상을 인식하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유식에서 꼬집 마음껏 다른 경계가 없다. 그럼 눈이 보여 들리는 게 뭐냐 하니까 마음이 투현돼서 나타난 세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유부종의 극미는 실체가 있는 법이지만은 유식종에서 극미는 없다. 간념상으로만 존재한다. 이렇게 한다. 맞느냐? 이 간념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자, 두 번째, 극형색, 그림자, 빛, 밝고 어둠 등의 지레성이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장애되는 그런 게 없다, 이게. 그런 게 되게 빛 같은 밝고 어둠이 그런 게 없잖아요. 없는 가짜색을 분석하여 남은 극미를 말한다. 소수인색은 유부종에서 말하는 무표색을 말한다. 표시할 수 없는 물질이다, 이게야. 무표는 일종의 세력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표시할 수 없는 잠재의 세력이다. 수는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스승이나 가르침이 받아들인다는 뜻, 이는 끌어낸다는 뜻으로 스승과 가르침의 계율을 받아 끌어내려지는 색법을 말한다. 유부종의 무표색은 실체가 있는 색법이지만 유식종의 무표색은 선악 생각의 세력 위에 가리바에 가짜로 씌워진 정신작용이다. 그 다음에 변개 소기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둘이 헤아려서 일어난 바의 색, 제6의식 중 독산의식이,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흩어지는 의식이 독산의식이에요. 거북이 털, 토끼 뿔, 홍어의 꽃, 거울의 영상 등 실체가 없는 법을 반연하여 일으키는 색법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변개 소기식이네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름에 아스팔트를 보면, 빨리 보면, 그 아스팔트가 마치 물이 흐르는 같이 되게 있지. 그건 아지랑인데, 열기에서 아지랑이 올라오는 게 마치 물로 보여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법이에요. 영상이나, 거울의 영상, 홍어의 꽃, 토끼벌, 거북이 털. 거북이 털이 없고, 토끼, 홍어의 꽃이 없어요. 이건 없는데 마치 있는 같이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실체 없는 법 반연에 일으키는 색법을 말한다는 거죠. 변개란, 두루히아리라는 뜻이니, 독산, 홀로 흩어지는 독산의 의식에 오직 야려, 분별하는 상상력에만 의지하여 사실무근한 사물을 상상하여 나타낼 때 그 나타난 색법을 변개 소기식이라 한다. 다섯 번 정자재 소생식, 호살이 중생을 교화할 때 자제한 그 선정의 힘으로 금, 은, 물고기, 살 등을 만들어내요. 다른 유종을 하여 이것을 수용하게 하는 일이 있으니 이 정중에 나타나는 색을 정자재 소생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스님이 계시는데, 무슨 조사를 하더라?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올라. 이 스님이 가다가 겨울에 가는데 애들이 막 그냥 계속 고기를 잡는 거야. 그 스님도 그냥 같이 진벙정 같이 고기를 한쪽 소스를 걸어놓고 불 떼고 있고 애들 고기 막 잡고 있는데 스님은 같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거 넣어가지고 끓여서 같이 먹어요. 같이 먹고는 스님은 내과에 가가지고 뒤를 까고 끙 하고 그냥 똥을 넣는데 그놈 똥들이 다 물고기를 다 하이가 나오고 그걸 여기서 말하는 정자재 소생식이라는 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선정의 힘에 의해 가지고 선정력이죠. 말하자면 선정의 힘에 의해서 다시 나타나는 소생되는 물질을 얘기한다. 그런 뜻이죠. 그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신통력이 요즘 말하는 신통력. 야, 나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인도에 이제 그런 근래에 물질을 만들어내는 막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선풍제 인기를 끌었어. 그래가지고 TV에서 막 촬영하고 조사를 했는데 결국 사기술로 뽕이 난 거야. 가짜였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 추종자 다 흩어져 버렸다. 인도에 있었던 일이. 그런 좀 막 물질을 만들어내면은 생각에 물질을 만들어내면은 대단한 도력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물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 팔찌보살의 경지까지 가야 돼요. 팔찌보살이 아라한인데 색자재지거든요. 물질이 자유자재한. 그때서야 분신도 나타내고 물질도 만들어내고 이런 거예요. 그전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선정 중에 나타낸 색을 정자재 소생식이라 합니다. 이상의 5가지 색 중 앞에 4가지는 가법이며 정자재 소생식은 실제라는 설과 가유와 실제에 통한다는 설이 2가지 설이 있다. 이것들은 이름은 색이라고 하여서는 실상 색법이 아니고 관념상의 것일 뿐이므로 색과 상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원년은 논에서 첫째 명상과 유래 신과 색법의 사와 3. 10가지 색조와 법조 등의 불상은, 색불상은 색과 실제로 서로 상하지 않는 색을 얘기하죠. 등의 모든 법상을 잡념상이라고 하여 뒤에 진여와 정묘지 둘과 부분하였으니 법처 중에 색불상법에 무위법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유의법만 포함되지 무위법 포함 안 된다. 함이 없는 법은 포함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벌써 이제 공부를 해보니 색불상응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근본지와 후덕지에 대한 설명도 했죠. 근본지는 주객이 없는 것, 법계가 하나인 모습, 부처와 중생이 평등한 것,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근본지예요. 후덕지는 이제 중생을 향해 가지고 대비심을 일으켜서 중생 구제하는 지혜를 후덕지라고 합니다. 중생이 갖고 있는 뭐랄까? 그 사람의 역량이라 그러나 뭐가 있죠? 그런 걸 봐가면서 이제 일으킨 지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저가한 것은 저 앞에 3가지와 라는 것이다. 이 2가지, 저 3가지 합쳐서 오사를 이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28페이지 첫 번째 줄. 이것은 삼성교문의 법상을 든 것이다. 승문연과 보살성 교문의 법의 모습을 든 것이다. 제가 이제 알기로 이 법이 단변과 상변의 얼매어라는 것은 저 교문에서 말한 오사가 단견과 상견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밝힌 것이니 그 까닭은 저 4가지 법이 생명의 상을 가지고 있었어. 단견에 집착하는 경계를 떠나지 못하였으며 그 진여의 법은 상조하는 성품으로서 상견이 취하는 경계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멸도에 들어가니 이것은 단멸하는 것이지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앞의 3가지와 앞의 3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왔죠. 명상, 분별사, 법 이 3가지죠. 그것도 다 색하고 관계되는 색법하고 관계되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와 바른 지혜의 법은 모두 4가지 상을 가지고 있어서 생멸의 도에 들어가니 바로 단변에 대여 상근과는 다름을 별도로 설명한 것이며 단변은 그냥 단견의 변이죠. 그 단견의 변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상견의 변을 상견이라는 항상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이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3가지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3가지와
바른지의 법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명상 분별사 세 가지, 세 가지와 진여까지 합참내는 여기 이제 진여가 이제 정지, 바른지에 속한다면 이건 이 네 가지 상이 되고 이거는 생리의 도에 들어간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주위에 보니까 이 정지를 정묘지가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정묘지로 보이겠네. 주위는 그렇게 해놨네요. 정지는 정묘지 잘못인 듯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네요. 그래서 이 앞에 세 가지는 생멸의 도에 들어가니 있어요. 바로 단변이 되어 상변과는 다름을 별도로 선양한 것이며, 이것은 진여의 상유의 도에 들어가. 이건 이제 진여는 그러네요. 진여는 항상 있다는 도에 들어가니 바로 상변이 되어 당변과 다름을 나타낸다. 이건 이제 참 어렵게 설명하는 거죠. 정리를 해. 법은 이제 물질한 색과 변관이 있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진여, 진여. 그 다음에 정묘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요 세 가지하고, 정묘지하고 요 네 가지 합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단변에 속한다. 단변. 이거는 지금 단자에, 변자를 써요. 이게 이제 단변의 변이죠. 그럼 요 진여는 뭐냐 이러니까 진여는 상변 항상하다 하는 변에 속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진여는 항상 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 정묘지는 왜 단변에 속하느냐면 요 정변지 안에는 뭐가 이게 후덕지가 들어가 있어요. 후덕지는 뒤에 없는지는 후덕지. 후덕지는 요거는 중생의 흥기에 따라 발휘하는 지입니다. 중생의 흥기에 따라 발휘하는 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생멸이 있는 거죠. 이 단변은 이거는 생멸이 있는 걸 이야기하고, 요거는 생멸이 없어요. 요 상변은 생멸이 없어.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근본지는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이제, 변도의 수도로 와버리니까, 근본지가 후덕지로 나온 것이죠. 그래도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5개 1, 2, 3, 4, 5 5개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이름, 명자, 모양, 사항은 생멸하는 건 맞아요. 언어락하는 것도 매 순간 변하는 거. 모양도 변하는 거잖아요. 100년 전에 서울은 이렇지 않았는데 엄청 변했잖아요. 서울이라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분별 사락하는 뭡니까? 나누고 구별하는 일들이라는 거 많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고 높고 낮음을 따지고 아름답고 추함을 따지는 분별사인데 그것도 생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생구자를 하기 위해서 정묘하는 바르고 묘한 지혜를 쓰잖아요. 상대의 근기에 따라서 그것도 변화가 있는 거죠. 생멸이 있죠. 근데 진여는 생멸이 없어.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와 바른 지혜의 법은 모두
내가의 상을 가지고 있어서 생멸의 도에, 생멸의 길에 들어가니 바로 단변이 되어 상변과는 다름을 별도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진여는 항상 있음의 도에 들어가니 바로 상변이 되어 항상 한다는 그 변이 되어 단변과 다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께서 말씀하신 공의 법은 단견과 상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 것은 일성의 교설인 삼공의 법은 단견과 상견의 가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설명한 것이니 삼공은 알아요? 아공, 법공, 구공 하면 삼공이 되죠. 예. 제가 공의 법은 단변과 상견의 가시에 멀리 떨어져 있음을 설명한 것이니 그 가던 앞에서 말한 것 같이 공의 모습도 또 공하며 공공도 또한 공하고 공한 바도 또한 공하기 때문이다. 예, 다 공 아닌 게 없다. 그래서 공은 건져 없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삼공은 진과 속을 무너뜨리지 않고 진속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니 비록 움직임과 고요함을 떠났으나 중간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변과 상변을 멀리 떠나야 된다. 자,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것도 얘기할게요. 요 이제 진여는 상변, 항상하다 하는 생멸이 없는 상변이고, 나머지 세 개는, 네 개는, 여기 생멸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변이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 제 1이 첫 번째가 하는 뜻은 공은, 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변의 뜻이 하나 있고, 수변의 뜻이 있어요. 예, 불변은 공, 수변은 불공이에요. 그래서 공과 불공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제1의 공인데, 원효 스님은 요 공 하나만 보면 이거는 어리석다. 이 둘 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바로 어리석은 아닌데, 이게 이제 바로 깨달음이에요. 자, 공 하나만 보면 이게 열애선이다. 조사선은 공과 불공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조사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자, 어렵게 설명했는데, 전번에 깨달은 사람은 똥물을 먹는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똥물도 먹는다. 옷도 벗고요. 그러면서 그건 진여에 속한다는데, 응? 진여에 속한다. 예. 원래 진여는 공과 불공이 다 함께 있는 게 진여다. 대승 기신론에서 얘기하는데, 여기 진여를 얘기할 때는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이제 제1공을 얘기할 때 원효 스님께서 저렇게 딱 얘기해요. 불변의 측면을 얘기하자면 어때요? 똥을 먹든 밥을 먹든 똑같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그럼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이해는 되는데 어디에 속합니까? 응? 불변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은 뭐라 했어요? 어리석음이야. 그럼 나는 깨달았어. 똥물도 먹어. 하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다. 왜? 그래서 수연을 못 보는 거죠. 그래 원효스님께서 공과 불공을 다 봐야만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체험이 없이 다만 사유 분석해서 저까지 이르는 건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깨달은 자가 아니다. 왜 그러면 당신들이 똥물도 먹으면 상실은 늘 똥물 먹어야 된다. 못 먹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러면은 옷도 벗어 상관이 이거는 벗어 똑같다. 이렇게 하면
날마다 뽑고 도로 다녀야 돼요. 못해요, 사람들. 세속의 간섭을 안 따른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수연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인연을 따르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공과 불공 같은 걸 얘기해요. 무자성 공이에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자, 인연을 불수, 여기 이걸 얘기하면 이런 거, 앞에 있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불수자성, 그죠? 수연성, 요걸 얘기해요. 자체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 이룬다. 근데 불공은 불공인데 요건 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연을 따르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무자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은 뭐예요? 공도 자체 성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무자성이에요. 자성이 없다 하는 거는 공과 불공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동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이 없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꾸 이제 주객이 없고 모든 거는 공 하나다 이렇게 봐버리면은 너 깨달았어? 깨달았다면은 뭐 다 동일하잖아? 너 똥물 먹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냐는 거지. 올바른 게 아닌데. 그럼 단견이 빠지는 거죠. 선생님, 그렇다면은, 정묘지 있잖아요, 후덕지. 이거는, 중생의 관계에 따라서 내는. 움직이는 거죠. 예, 지혜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생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생멸이 있죠. 중생의 관계에 따라 인연을 따르니까. 생멸의 모습은 인연을 따르는 게 생멸의 모습이에요. 불변은 생멸이 없는 거고, 수연은 생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제법부동 본래체. 제법은 생멸이 있는 건데 알고 보니 원래 움직이지 않고 본래 고유하더라. 그렇다고 해요. 제법을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제법은 수연이고 그 본질을 보니까 바로 부동이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전대까지 깊이 사유해서 저 간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이게 행위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똥물을 먹고 옷을 본다 하는 거는 비위생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고, 비윤리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윤리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도둑질이 가능해요. 도둑질. 왜? 다 동일하고 텅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훔쳐도 비어있는 것이다. 성폭행하거나 살인을 해도 비어있다는 입장에서 다 가능해, 행위가. 그렇기 때문에 똥물을 먹는 행위 자체는 참 비윤리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뭘 경계되는가 뭐 이런 거예요. 나는 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반야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스님이 그런 자들은 때려 죽이도 시원찮다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반야에 지혜에 걸리지 않는다. 인과를 부정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똥물을 먹고 옷을 벗는 행위 자체는 그런 데 문제가 있다. 인과를 부정하는 쪽. 저거는 공의 입장에는 인과가 없어요. 그렇지만 수연의 입장에서는 인과가 분명한 거야. 근데 공과 불공은 불변과 수연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데 하나인 거예요. 예. 그래서 깨달은 자는 8만세행이 제2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지가 깨달은 다음 2지에도 8만세, 조그마한 그 행위도 계율을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그것도 자연스럽게, 의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들은 못한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깨달았다 하는 그 깨달은 자의 그 모임이라 해야 되나? 무리들은 전부 다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거죠. 아마. 근데 그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죠, 뭐, 거기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뭐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면 사유의 힘으로 그까지는 갖추면 몸으로 체득된 게 아니다. 몸으로 체득된 게 아니다. 언제든지 또 비유율적인 행위를 또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은 사유락하는 거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이 치료로 보면은 그것까지 간 거는 주객이 없는 자리에 사유는 했지만 사유 자체는 주객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생멸하는 마음이야. 생멸심을 해가지고 생멸이 없는 걸 슬쩍 본 것이면 거기에 안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능경에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멸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생멸이 없는 마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달라이 라마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공을 사유해가 공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건 체험이 아니다. 예. 체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이 아니다. 공의 세계는 철저하게 체험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유가 배제되어 있는 거죠. 사유를 해가지고 공을 드러내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정지라 그래요. 정지. 정명을 정자. 네. 자, 여기에 이제 제1의 공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지라 그래요. 정지. 여기 들어가는 정지를. 여기 깨달음이에요. 요건 뭐예요? 정자, 정명할 정자. 체득된 걸 얘기해.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사유를 통해서 깨달았다 하는 자는 정지가 없다. 정지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유진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 사람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는 일상생활에 보면은 이제 비유진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 수가 있다. 얘기하자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생활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것 중에 그런 거예요. 생활 습관이 안 고쳐지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여자를 가까이 한다든지 이러면 끝다른 사람이 할 수. 왜? 나는 깨달았으니까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건 주객이 없는 자리 다 공이니까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해서 술, 담배, 마약, 여자 다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령지 사이비로 가는 거죠. 그렇게 몸가는 자들은 대개 보면 대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뭔가요. 대담한 자들이 그렇게 가는데 깨달았다 하는 빌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사이비 교주로 가는 거예요. 사회에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의 특징이 뭐냐 이러면은 항상 여자와 술과 그 다음에 폭력이 항상 폭력이 나는 깨달은 자니까 늘 때려 패고 이렇게 하다가 흔적이 안 남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오입을 해도 오입 흔적이 없어. 이걸 주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자들. 그런 자를 깨달았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알 수 있는 것은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면은 비윤리적이라 하는 거는 인과의 법칙에 딱 맞는 걸 얘기해요. 그는 인과의 다른 이름이 연기다.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다. 이게. 연기법. 그런 자를 만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당신들 정말 깨달았다 그러면은 당신들 말대로 하자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요. 똥물을 먹을 수 있고 옷을 벗을 수 있다면은 계속 똥물을 밥을 삼아서 계속 살아야 될 것이고 옷을 벗어나 입어는 똑같은 옷을 벗을 수 있다 이러면은 일상생활 늘 벗고 살아라. 그런 걸 왜 대담하게 행동 못하느냐. 질책을. 그 사람도 논리대로 하자면 그런 못해요. 그 사람. 못한다 하는 건 뭐냐면 실행 영역에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체험이 있더라 하도록 그 체험은 바로
공에 빠져 있는 죄, 공에 빠져 있는 죄, 불공이 없는 거. 그래, 그거는 저게 마음 수련에서 하는 거와 똑같아. 마음이 없으면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없다 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이 없으면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없다. 그것을 주장은 그거야.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잡아먹으니까 불자가 아이고 선생님 큰 놈은 그렇다 하고 작은 놈은 불쌍하니 놓아줍시다 이러니까 이렇게 딱 얘기해요. 마음이 없으면은 죄가 안 된다 이게. 마음이 죄가. 그러면 도둑질을 해도 마음이 없이 도둑질하면 죄가 안 되죠. 성폭행을 해도 마음이 없이 하니까 죄가 안 되죠. 살인을 해도 마음이 없이 하니까 죄가 안 되죠.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형적 사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비윤리적인지 아닌지 가는 게 그게 바로 깨달음의 척도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그 다음에 뭔가 자비가 있느냐 없느냐. 자비. 깨달은 자라 그러면은 항상 모든 게 하나의 공동체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도움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그런 걸 봤을 때 그래 못하다 이게야. 그러면 깨달음 척도 중에 하나가 자비가 들어가요. 자비 행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자의 행동은 뭐냐면 도움을 주고 자기 살신성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데도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시바람이 첫 번째 깨달은 자의 행동, 두 번째는 교육,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런. 그러게 제가 하고 싶은 깨달은 자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사람 깨달은 자인지 안 깨달은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단변, 상변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굉장히 파장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531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오. 질문. 아까 전에 삼세 실루에 있었어요. 선생님. 반드시 대상이 주어져야만이 본인 마음을 본인이 인식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니, 삼세 시류라고 하는 거는 과거와 미래, 현재가 존재하는 거는 과거,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현재가 존재한대. 근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 실제로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설치 유부의 주장이라는 얘기지.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깥 대상은, 유식에서 입장에 바깥 대상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상이라 하는 건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마음. 얘기하자면, 마음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 실제 대상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의 색깔이 없는데, 모양의 색깔이 있게 보이는 거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깥 투영돼서 나타나는 일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형성된 이미지를 내가 다시 본다. 그래서 그 보는 걸 견분이라고 보여주는 상분이는 상문과 견분이가 주관 객관의 축이 결국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음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